파킨슨 병의 치료와 사례라고 해서 파킨슨 병의 기적의 완치. A씨, 파킨슨 병,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기억력이 저하, 전신 근육에 힘이 없고 전신 통증, 기억력과의 집중력 저하. 병원에서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고 경구약을 복용 중이었으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한의원 치료를 병행하였다. 한의원 치료로는 한약과 약침, 뜸을 같이 사용했다. 한의원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 정체기가 길어지자 영양요법을 시작했다. 그리고 영양요법을 시행하고 15일이 지나자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자 복잡한 컴퓨터 작업과 계산 능력이 좋아졌고 덕분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편해졌다. 한방치료만 할 때보다 영양요법을 병행할 경우에 치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B씨, 파킨슨 증후군. 파킨슨 증후군으로 병원 치료가 불가능했던 B씨는 걸음걸이가 매우 이상했다. 젓가락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 떨림이 심하고 잠꼬대도 심한 상태였다. 병원 약만 먹으면 토하고 어지러워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제대로 약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한의원 치료를 결심했다. 병원에서는 파킨슨 증후군에 마땅한 약이 파킨슨 병보다 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원에는 한약과 봉침을 비롯한 한방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시작과 동시에 걸음걸이가 안정이 되었고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소나기에도 힘이 돌았다. B씨는 한방치료로 걸음걸이가 개선되고 손발 떨림이 줄어들자 양약을 끊고 싶어 했다. 양약을 먹으면 잠깐 효과는 있지만 토하고 어지러운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B씨에게 파동검사를 실시했다. 파동검사 결과로 중금속의 하나인 납의 축적이 심한 상태였으며 농약 유독 잔류물도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주고 해독을 할 수 있는 영양제를 추가하였다. 한약과 더불어 영양제를 추가로 사용하자 체력의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손발 떨림과 걸음걸이가 안정되는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C씨는 파킨슨 병으로 C씨는 한의원 치료와 병원 치료를 함께 하고 있는 파킨슨 병 환자로 처음에는 병원 치료만 받았다. 그런데 병원 약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효과가 좋아지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의원 치료를 결심했다.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치료를 병행한 결과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좋아졌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나서 회복 속도가 정체되는 듯할 때 영양요법을 병행했다. 영양요법을 사용하면서 우울증의 증상이 빠르게 개선되었고 걸음과 말소리, 팔다리의 무거운 느낌이 개선되는 속도도 빨라졌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파킨슨의 증상을 알아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병원에도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B씨를 처음 본 병원 직원이 멀쩡한 분이 왜 병원을 다니세요 할 정도로 호전이 되었다. 병원을 다니면서 친구가 된 같은 파킨슨 병 환자가 3명이 있는데 B씨만 영양요법과 한의원 치료를 겸용하고 있다. 그리고 4명의 환자 가운데 유일하게 B씨만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 본인만 느낄 수 있는 떨림은 아직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걸음걸이와 자세, 말소리까지 건강한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다. D씨, 파킨슨 증후군, 손의 위축증. 파킨슨 병과 달리 파킨슨 증후군은 병원에서 재정요법 약도 줄 수가 없다. 파킨슨 병과 같은 도파민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도파민을 투여해도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고 오심부터 어려움, 어지러움 등이 심해서 환자들이 약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D씨의 경우에는 증상의 진행이 매우 빨랐다. 발병한 지 1년 만에 걷는 것이 매우 불안정해졌어 자꾸 넘어지고 소변 조절이 안 되어 1시간에 서너 번 정도씩 화장실을 가야 했다.
약을 쓰지 못하니까 증상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다. 이 때문에 B씨는 한의원 치료를 결심했다. B씨에게 주로 사용한 치료법은 한약과 봉침, 그 외의 약침, 그리고 전기침, 뜸 등이다. 치료를 시작하고 2주 무렵이 되자 소변 보는 횟수가 확 줄어들기 시작했다. 1시간에도 몇 번씩 가던 화장실 출입 횟수가 2시간 정도에 한 번으로 줄었고, 넘어지는 횟수가 주운 대신에 혼자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 한의원을 내원했을 때는 1시간 치료하는 동안 화장실을 3번씩 가는 통에 치료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걸렸으나 현재는 전혀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혼자 걸을 수도 없었으나 이제 가까운 거리는 부축이 없어도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 호전되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불과 20일 사이에 일어났다. E씨 파킨슨병, 두통과 떨림, 부정확한 발음, 급속한 기억력 저하, 체력 고갈이 주 증상인 E씨는 처음부터 한방치료를 받았다. 한의원 치료에서 한약과 봉침, 그 외의 약침, 뜸 등을 사용하였다. 치료를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기력과 발음, 기억력, 떨림이 좋아졌다. 그런데 증상이 호전되면서 잠시 마음을 놓은 E씨가 한의원 치료를 중단하자 곧바로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아직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니 병증이 다시 올라온 것이다. 깜짝 놀란 E씨는 다시 한의원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치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을 빨리 치료해야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E씨에게 파동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류순환 전체와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혈류순환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잡아주면서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요법을 실시했다. 한약, 봉침, 약침, 뜸 등의 한의원 치료에다 영양요법까지 함께 사용하자 일주일 만에 다시 체력과 발음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한방치료와 영양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 치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한 E씨는 완치를 위해서 열심히 한의원 치료를 하고 있다. FC 파킨슨병, 2006년경에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지만 증상의 호전은 없으면서 약의 복용량만 한정없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점점 기운이 빠지는 바람에 직장 생활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FC는 퇴직과 동시에 한의원 치료를 시작했다. 한의원 치료 덕분인지 치료 시작과 더불어서 모든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걸음걸이와 특이한 행동 때문에 퇴직 시점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는데 한의원 치료를 받은 지 2주일이 지난 뒤에 전 직장의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모두 다 입을 모아 건강해 보인다고 말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FC는 그럴 때 특유의 손 움직임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상하다는 인상을 가지게 하였지만 지금은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걸음걸이와 팔 흔들림을 가지고 있다. G씨 파킨슨병, 손떨림, 걸을 때 다리가 끌림,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짐, 내당 능 장애, 고혈압이 주 증상인 G씨는 병원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고 있으나 호전의 기미가 없어서 한방 치료를 결심했다. 한약과 봉침, 뜸을 주로 한 치료를 하였으며 처음에는 G씨의 손을 잡고 침을 놓아야 할 정도로 손떨림이 심했다. 그러다 치료 3개월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손떨림이 전혀 없고 걸을 때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도 없어지고 중심을 잘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력이 좋아져서 여행도 계획하고 있다. 파킨슨 환자들의 생활 수칙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불행히도 병이 내 몸을 찾아왔을 때 병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파킨슨병 환자도 다르지 않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합병증이 생겨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파킨슨병 환자라면 한 번쯤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을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포감을 잊기 위한 반작용 심리도 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파킨슨병에 걸린 게 아닐 거야 고집스러운 믿음이다. 오랫동안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산 내가 파킨슨병이라니 믿을 수 없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의 마음이야 10분 이해가 가지만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병의 호전이 가장 더딘 경우가 바로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파킨슨병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도 멀리하고 우직하게 열심히 일한 성인, 특히 남자들에게 유난히 많이 발병한다는 논문 발표도 있었다. 그만큼 사사로운 개인의 욕망을 뒤로 한 채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린 모범적인 가장들 말이다. 그러니 자신이 파킨슨 병이라는 사실을 더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몸이란 마음을 담는 그릇과도 같다. 부정적인 마음, 병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치료에 적극적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상태의 호전도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내원했을 때 문지를 1시간 이상 하는 이유 역시 이런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치료를 받은 환자의 적극성은 병증을 낫게 하는 데 키잡이 역할을 한다. 병증을 대하는 사람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환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한 가지뿐이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최소한 혼자서 외출만이라도 가능한 상태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꿈이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만큼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유지란 현재와 동일한 상태이다. 몇 개월 치료 후에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은 처음 내원했을 때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된 것이다. 단언컨대 3기가 넘어가면 양약만으로는 상태 유지가 힘들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나쁜 쪽으로 진행이 될 뿐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면 유지를 넘어 개선이 된다. 그러니 치료에 임하기 전에 마음가짐부터 달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란 걸 당부하고 싶다. 규칙적으로 생활하자. 낮에는 일상생활하고 해가 떨어지면 잠자리에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다. 파킨슨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다. 낮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밤에 불면증이 찾아오고 환각이나 환청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린다. 일어서거나 걸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발을 반보 정도 뒤로 뺐다가 앞으로 내민다. 옆쪽으로 걷기를 2, 3회 했다가 앞으로 발을 내민다. 리듬에 맞추거나 음악에 맞춰서 걸어본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구르기를 몇 번 한 뒤에 발을 내민다. 같이 걷는 사람이 옆에서 환자 앞으로 발을 내밀어주면 그 발을 넘듯이 이 발을 내민다. 타일과 같이 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 선을 넘듯이 걷는다. 낮에는 취미생활에 집중하고 가능하다면 건강할 때 하던 일을 계속해보자. 그리고 늘 잠들던 시간에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잠을 잘 때 우리 뇌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멜라토닌은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염증과 노화를 막아주는 호르몬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몸 안에 쌓인 스트레스 물질을 배출해내는 역할도 한다. 이 시간에 푹 자면 피부도 좋아지고 아침에 몸도 가뿐해진다. 청소년의 경우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 키를 쑥쑥 자라게 해주기도 한다. 파킨슨병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도파민 분비도 활성화된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생활로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운동을 하되 3기 이상이면 자제할 것이다.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에 근육 퇴화를 막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소실되면서 체력은 더 떨어진다.
그래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 후에 근육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마사지를 받으면 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는 골절을 조심해야 한다. 간혹 한두 가지 약물을 보충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는 신문이나 잡지 기사 등이 있지만 이것은 파킨슨 초기 환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들이다. 골절이 생기면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석고를 하고 있어야 한다. 석고를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석고를 풀고 보면 석고를 했던 다리가 그냥 두었던 다리보다 더 가늘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 움직이지 않은 만큼 근육이 위축되어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운동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다. 움직임에 큰 무리가 없는 1기와 2기 때에는 적절한 운동을 하되 3기를 넘긴 환자라면 운동보다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리해서 계단을 오르기를 하다가 골절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다. 절대 주의해야 한다. 일을 할 때에도 바퀴가 달린 의자는 피하자. 일어서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잘 때에도 푹신한 매트리스보다 단단한 매트리스가 좋고 침대 옆에 단단한 의자를 두고 손으로 짚고 일어나도록 하는 생활 습관도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햇빛을 충분히 쬐한다. 건강한 사람도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이 오면 우울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을을 탄다는 말도 생겨났다. 이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몸 안의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 호르몬이다. 도파민처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우리 눈으로 햇빛이 들어와야 분비가 활발해진다. 멜라토닌이 밤의 호르몬이라면 세로토닌은 낮의 호르몬인 셈이다. 햇빛이 쨍쨍한 지중해 주변 국가의 국민들이 낙천적이며 흥이 많은 데 비해서 알래스카 에스코모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 역시 일조량과 연관이 있다.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우울해진 경험 역시 누구나 하는 것이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우울함, 무기력함과 싸워야 하는 전투병들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집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실내에서만 지내다 보면 우울하고 불행한 감정이 커져서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의도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쐬자.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항파킨슨 약물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항파킨슨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카비도파와 레보도파는 식후가 아닌 식전 20분에서 30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좋다. 그런데 위가 텅 빈 상태에서 복용하면 현기증이나 구토증이 생긴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있다. 만일 구토증이 심한 경우라면 식사 도중에 약을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식중에 먹는 약은 어떤 환자에게는 약효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효가 떨어진다.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자. 둘째,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자. 보고에 의하면 비타민 B6는 레보도파 치료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복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단독 비타민제가 아닌 종합 비타민 안에 포함된 B6와 시리얼 형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는 뇌신경 재생 영양요법을 병행한다. 도파민 합성에 도움이 되는 구리와 티로신이 든 영양 보충제를 처방하는 것이다. 도파민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티로신이 여러 효소에 의해 변형되어 생성된다. 구리는 티로신이 도파민으로 변형되어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영양 성분이다. 그래서 이 둘을 처방해 뇌의 도파민 활성을 돕는 것이다. 환자가 보충 영양제를 복용하고 싶을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무엇인지, 컨디션은 어떤 것인지 등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우울해도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은 어떤 것이 있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이 있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만일 레보도파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정신병이나 정신분열증 치료에 사용되는 티오리다진, 멜라릴, 할로페리돌, 트리플루오페라진, 클로프로마진, 토라진, 프페나진을 포함하는 신경이완제나 진정제로 알려진 강력한 정신과 치료약들은 도리어 도파민의 효과를 차단할 뿐 아니라 항파킨슨 약물의 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물을 자주 마실 때 18시 이전에 파킨슨병 환자들의 고질병인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소 장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신선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 역시 중요한 습관이다. 그런데 18시 이후 마시는 물은 오히려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다.